각자를 떠나서 마은혁이는 최재행이 절대 임명하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은 이제 금요일날 오늘 28일 녹화방송해서 토요일날 내일 3일절날 2시에 이제 1차 방송, 1부 방송될 것 같고요. 2부는 이제 화요일날 2부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전주에는 제가 좀 죄송했어요. 2부가 조금 손님 오는 바람에 빨리 끝나서 조금 짧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얘기가 조금 많더라고요. 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원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한방 매겼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내일 3.1절 집회가 열리는데 아마 많이 참가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도 저희 집이 이제 외대에 있는 데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그때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근데도 제가 한 번도 데모에 나간 적도 없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집회를 참가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활동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나다니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그래서 잘 안 나갔는데 내일은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극우가 돼서 집회 나가면 다 극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극우가 돼서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해요. 지금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이렇게 헌법기관이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정말 채용비리. 근데 이렇게 또 패널들을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선관위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얘 무소불이잖아. 한마디로 눈치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국회의원들은 한마디도 못해요. 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선관위 비율을 건들면 만약에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제보 하나만 들어와도 바로 선관위에도 쉽게 말해서 조사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허위 제보를 하더라도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또 벌금 100만 원만 때리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국회의원에서 내려와야 되는 국회의원도 일단 못 건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뭐 문영배가 와서 하는 얘기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결말은 그거예요. 그냥 헌법기관. 그래서 제가 헌법기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헌법기관이라도 요즘은 뭐 헌법이 제일 뭐 모든 게 다 헌법이야. 헌법기관은 뭐 건들지도 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번 헌법은 이제 87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독재 정권에서 넘어오면서 너무 많은 국회 쪽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독재 정권 안에서는 이 선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에서 전혀 건들지 마라. 선관위 같은 데는 절대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권한을 많이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문재인 정권을 이제 지나오면서 너무 이제 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그 헌법이 이제 고여갖고 썩은 거야 한마디로. 자기네들 위주로 뭐 딸을 채용하고 딸이 착해서 채용했대.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뉴스 보면 여러분들 뉴스 보면 다 알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 연필로 이렇게 썼는데 채권관이 지우고서 다시 점수를 매기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솔직히. 조국 같은 경우에는 딸 그 입시 문제로 해서 그 난리가 났는데 이 헌법재판관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682건이 된 정도로 물론 유튜브에서는 그동안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어제 선관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딱 이거는 선관위에서 감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바로 그냥 터트린 거예요. 근데 이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떤 파장이 되냐면 사실 윤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지금 탄핵한 사유가 선관위 이게 국민들이 이제 계몽이 된 걸 아는 거예요. 전엔 저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매일 정치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하고 일반 국민들은 뭐 장사하고 뭐 공부하고 볼 시간이 없는 거야 뉴스 같은 거.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이제 뉴스 뭐 저녁에 이제 뉴스는 알아야 되니까 MBC 틀어보면은 막 그냥 걔네들은요 MBC 그 방송국은요 제가 요즘 많이 봐요. 근데 보기 싫어도 봐.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나. 근데 틀린 말은 안 해. 근데 말을 쭉 이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 어떤 누구를 쉽게 말해서 그 극좌 애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합리화해서 완전히 악마화시켜요. 그러면서 턱 하면 그거야. 지금 그 추운 겨울에 대통령 좋아하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지를 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MBC가 극좌예요.
이 좌파 애들한테 완전히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또 누구예요? 그 마흔혁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영배 쪽에서는 조금 급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헌법재판관들 8명 거를 전주까지 다 끝냈어요. 사주를 쭉 봤는데 그때 성향으로 제가 보기엔 한 4명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시 돌려보셔도 알아요. 그 중에 한 4분 정도는 윤 대통령 편에서 궁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확실한 거는 3명 아니면 이제 4명까지도 난 사실 김영두, 정정미까지도 사실은 궁합은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마흔혁이한테 어제 마흔혁이 그 한다 그래서 사주를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윤 대통령하고는 아주 상극이에요. 근데 이제 최복무 권한대행께서 마흔혁이는 사실은 임명은 안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최병무 그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아요. 지금 환율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져가고 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려면 헌법재판관들도 어쨌든 기관에서 얘기해 볼게요. 무조건 요즘은 쉽게 말해서 이 극자 애들이 하는 얘기가 무조건 헌법기관이야, 헌법기관. 그쪽에 이제 우리법 연구소에서 이제 뭐 민주당편을 많이 들어줘서 그러는지 몰라도 헌법도 국민들이 만드는 법인 거예요. 헌법 위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헌법보다 더 위가 국민들의 마음인 거예요. 민심. 뭐 툭하면 이제 헌법기관이다, 헌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국민들의 마음. 어떤 마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국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미래 세대에 쉽게 말해서 빚을 안 주고 미래 세대 부담 안 주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동안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 재판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말 그대로 문재인처럼 5년 동안 그냥 욕하든 말든 나라의 빚을 지든 뭐하든 그냥 또 정권을 연장하려고 돈 뿌려대고 400조가 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선관위에서는 지네들 가족들 다 채용을 하고. 더 웃겼던 얘기가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가 더 웃겨요. 이 선관위는 전통적으로 이 가족 같은 회사래. 가족 같은 기관이래요.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가족 같은 소리. 전통적으로 가족의 같은 사람을 뽑는 게 전통이래. 그게 말이 되냐고요, 솔직히. 그게 이제 오늘부터 언론에서 이제 막 빵빵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다 볼 거라고. 그럼 뭐 헌법 얼마나 또 욕을 먹겠어요. 감사할 대상이 안 된대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도 국민의 마음인 거, 국민의 마음이 위인 거예요. 헌법보다. 민심이 더 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계엄을 했나? 누구나, 국민학생들도 다 알겠죠, 이제. 초등학생들도. 선관위의 그 부정부패. 지금 패널들 나와서 선관위 또 눈치를 보더라고. 국힘이든지 쉽게 말해서 민주당 그 패널들도 눈치를 봐요. 뭐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직원 채용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말해서 이 선거를 쉽게 말해서 하는 거는 그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들이 채용이 엉망이 되면 그 선거가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물론 제일 꼭대기에는 노태학 그 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기관이래. 근데 판사가 뭘 알겠냐고.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그것도 가끔 뭐 거기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할 거 다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선거 있을 때마다 잠깐 들려서 사인만 하는 그 판사가 뭘 알겠냐. 그럼 윤 대통령도 쉽게 말해서 오직 답답했겠어요. 뻔히 들어오는 내용, 첩보 내용은 많이 들어오는데 비리라든지 선거 관리에서 모든 게 들어오는데 뭔가 조사를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밝혀진 거예요, 지금.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못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안 된다. 그럼 완전히 뭐 무소불위. 그럼 뭐 완전히 뭐 조선시대 왕조, 그 조그만 그 왕조 사회도 아니고. 진짜 여기 와서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공무원 시험에 어떻게 합격해야 떨어지겠냐, 붙겠냐. 엄마들, 밤새워서 공부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불법 채용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정당성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또 화제가 되는 거 있죠. 한동훈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의 어떤 수사 그런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때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이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
무식하면서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진짜예요. 제가 살아온 결과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식하면서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근데 저는 딱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 이재명이가 잔머리 잘 굴리고 그런 머리는 또 잘 돌아가.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봤어요. 뭐라는 게 뭐가 뭔 것 같아요. 이게 걔 눈엔 걔만 보인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이 개들, 강아지 눈에는 자기 주인밖에 안 보여요. 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 다 알아요. 딴 사람 안 봐. 이 개들은 오직 주인만 봐. 주인만 따르고 충성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재명. 한동훈 너 윤 대통령 바라보는 한마디로 강아지다. 개다. 근데 한동훈도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걸 알아듣더라고. 나는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나는 윤 대통령 아니다 이거예요. 윤 대통령 지키는 개가 아니고 따르는 개가 아니고 나는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재판만 잘 받으시라. 참 이 머리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쓰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정도로 영리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무식하면서 잔머리만 줘요. 요즘은 좀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문자들이 많이 오세요. 좀 사주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제 이제 방송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빼오기는 뭐 한 4개를 빼왔는데 마은혁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이제 결론을 내드릴게요. 마은혁이는 최대행이 절대 임명하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극자를 떠나서.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계묘, 신유, 계유, 금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나쁜 사주예요. 나쁜 영향을 주고 만약에 이 사람이 껴들게 되면 정말 판도가 바뀔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최대행은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밀어야 돼요. 이럴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민주당에서 압박이 오면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탄핵은 못해요. 만약에 지금 최대행 탄핵했다가는 민주당 완전 쪽박 차요. 바로 아웃돼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못하니까 절대 임명하면 안 되는 인물. 그것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염태균 그 문제가 또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쉽게 말해서 균을 퍼뜨리는 염태균이라고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염태균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해서 명태균 제가 이제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이름이 가끔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잘못 전략을 짜는 거예요. 뭐 걔네들 말로 얘기하면 뭐 이재명이하고 뭐 지금 국힘의 잠룡들 뭐 이렇게 해서 연관이 돼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명태균이가 지금 오세훈이나 지금 홍준표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 번 경험이 있어 국힘에서는. 이 보수에서는 문재인하고 안철수 그 다음에 홍준표 문재인이 41%고 홍준표하고 쉽게 말해서 안철수하고 합치면 더 넘었어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단일화만 되고 한 사람만 나오게 되면 아까 그 투표한 것처럼 이겨요. 근데 자연히 지금 쉽게 말해서 깨끗한 사람 2사람 남겨놓고 정적을 다 지금 제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민주당에서. 사실 저는 특검을 되게 반대를 해요. 이 특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특검 하려고 그러면 왜 자꾸 이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려고 하느냐. 그 속셈이 다 있어요. 요번에도 검사들 나와서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 탄핵되잖아요. 그럼 직무정지가 돼. 그러니까 요번에 윤 대통령처럼 한 2달 안에 다시 결론을 내려주면 지금 이 계엄령 내릴 필요도 없었어요. 이게 막 쉽게 말해서 한 6개월씩 가고 방통위원장 이준숙 같은 게 6개월 됐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6개월 동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월급은 다 줘야 돼요. 그건 제가 알아요. 탄핵이 돼도 월급은 나가요. 윤 대통령도 나가고 뭐 이준숙도 나가고. 근데 몰랐던 부분은 뭐냐면 이 탄핵이 되고 나면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 이 변호사들 엄청 세요. 그거 이번에 검사들도 변호사를 사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근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론이 나봐야 되는데 이준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각하됐어요.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럼 변호사 비용은 누가 보상을 받는 거야?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변호사 비용은 날리는 거예요. 쉽게 국회 쪽에 민주당 쪽에서는 하나 손해를 안 봐. 왜? 그 민주당 국회 쪽에서는 변호사를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개법이야 이게. 근데 궁극적인 피해는 누군지 알아요? 탄핵을 하게 되면 국민 세금 내가 손해보는 거야. 한마디로 국민들이 월급 나가죠?
쉽게 말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안 쓰게 되면 국민들 손해고, 행안부 장관을 탄핵을 시키게 되면 행안부에서 그 하는 것도 국민들 손해인데 월급까지 나가니까 손해겠죠. 세금이 일단 더 나가니까. 근데 그 변호사 비용마저도 내 돈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민주당에서는 뭐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아무 손해가 없어. 그 손해가 누구? 국민이라 이 말이에요. 헌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라고. 국민들 손해 안 끼치게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헌법보다는. 그거를 민주당은 무시래요. 오로지 지네들 권력 잡고 이익 보고 지네들 카르텔. 그 카르텔이라는 문제. 이번에 쉽게 말해서 생각해보세요. 탄핵을 했어. 명태균 또 특검법을 만들었어. 그럼 얘네들 그 특검위원들이 누군지 아세요? 민주당 시민단체, 변호사들, 민주당 쪽에 다 그쪽에. 걔네들한테 또 특검하면은 쉽게 말해서 걔네들 월급 다 줘야 돼요. 뭐 수당, 월급 뭐 다 나가. 그것도 국민 세금이야. 뭐 옛날에 윤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직을 맡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특검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어.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니까. 특검은 그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니까 특검한다 얘기야. 지금 검찰이 지금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윤 대통령 편인지 누구 편인지 다 안다고. 그럼 검찰이 조사하면 돼요. 무슨 특검을 해. 걔네들 또 어떻게든지 이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카르텔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국민들 세금으로 따라가. 나 계속 특검. 오늘은 김문수 장관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도 지금 뭐 국힘 쪽에서는 가장 청렴결백한 사람, 약점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 이런 사람이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되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뭐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 말대로 개헌을 해서 조금 일찍 내 임기 단축시키고 했을 때 제일 유리한 사람은 사실은 김문수예요. 제가 사주를 쭉 이렇게 봤을 때 홍준표도 아니고 또 원희룡도 아니고,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왜 쉽게 말해서 제가 사주가 좋냐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사주에서는 사실 굉장히 신약 사주예요. 겉보기에는 되게 깐깐해 보이고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신약하고 마음이 되게 여린 사주예요. 그 대신 또 할 말은 다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오래 가진 않아요. 확 질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사주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운이 되게 좋았어요. 어렸을 때 33살 때까지는 사실은 화운에 살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운이 좋게 살아왔는데, 사실 중년 이후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봐드릴게요. 자세하게 오늘 봐드릴게요. 이 사주에서는 왜 지금 운이 좋으냐? 이 사주는 조그만 땅이에요. 이렇게 작은 기토 땅. 항상 이 사주를 볼 때는 신약 신강이 있어요. 나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햇볕, 인성하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이제 월에 가서 이제 월령이 제일 중요한데, 가을철에, 그러니까 8월 이후에 가을철, 그러니까 8월 달이라는 건 뭐냐면 여름을 지난 기간이기 때문에 땅이 아주 식진 않았어. 근데 이 금이라는 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태어난 날에 쉽게 말해서 이 물이 지금 되게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천간의 햇볕이 9%밖에 안 돼. 작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 묘목 안에는 소나무하고 작은 꽃나무 한 그루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 내가 필요한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계절적으로 뭐가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땅이 되게 작아. 그러면 큰 소나무를 이렇게 심고 물이 많으면 어때요? 지하수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으면 막 자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화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토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주에서는 이 땅이 물이 많으면 질퍽해지니까 이 나무도 그래요. 물을 계속 준다 해서 나무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꽃나무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물을 가끔 줘야 돼. 이게 물이 많으면 진흙탕이 되면 이 뿌리가 다 썩어버려요. 조금만 화분해서. 그럼 어쨌든 햇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땅이 본인이 되는, 형제간이 되고 친구가 되고 같은 남자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화분이 클수록 이 나무를 키우고 물로 진흙탕이 안 되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좋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그 다음 남자들끼리는 인기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화가 있어서 이 진흙탕, 이 물을 쉽게 말해서 꼬들꼬들하게 해줘야 되잖아. 이 땅을 기름지게끔. 그러면 이 햇볕이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 홍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 사주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많으면 이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처복은 별로 없겠죠. 비가 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물이 많아. 여자가 많다 이렇게 철학가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연의 이치를 모르고 쉽게 하면 추명을 하는 거라고. 이 물이 많으면 이 땅이 진흙탕이 돼서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사주에서 나는 땅은 적은데 이렇게 재성이 많아. 그럼 여자가 많다 이거 아니에요. 여자로 인해서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또 늦게 하게 되고. 왜냐면 싫거든. 비가 오면 이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힘들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이 땅이 갈라지니까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자식이야. 그다음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럼 이 사주에서는 관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은 없겠죠. 그다음 별로 자식도 낳고 싶지 않아. 왜냐면 나무가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신약 사주들은 결혼을 늦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혼을 언제 하냐? 이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 물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이 넓어져야 결혼하는 거예요. 화가 들어올 때가 제일 1순위고 우리 손님들은 우리 아들 결혼 요즘 결혼 늦게 하니까 우리 아들 결혼 늦게 하는데 언제쯤 결혼해? 그럼 이럴 때는 이 물이 들어올 때 결혼한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역학을. 나는 땅이니까 재성이 들어올 때 결혼. 재성이 들어올 땐 여자가 끝나는 거야. 이혼하거나 깨지는 거야. 이럴 때는 화가 들어와야 이 땅이 기름진 땅에 대해서 이 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화가 들어올 때 결혼운을 보는 거예요. 인성이 들어올 때가. 그럴 때 돈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물도 가질 수 있고 돈도 가질 수 있고.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건강도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땐 아프지도 않아요. 왜냐면 햇볕이 들어오면 이 사주에서는 이 화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이야. 시력. 하나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비가 막 쏟아져. 그럼 불이 꺼지죠. 그러면 시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일단 몸이 차지잖아. 그러면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 화가 들어올 땐 어때요? 모든 게 정상이 되겠지. 필요한 게 들어오니까. 땅도 기름진 땅이 되고 물도. 이 땅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야. 피부하고. 그럼 소화력이 되게 약한데 이 화가 들어오나 토가 들어올 땐 어때요? 위장도 좋아지고 소화력도 좋아지고 이 물도 가질 수 있으니까 재물도 들어오고 이 나무를 키울 수 있으니까 자식도 가질 수 있고 관운도 생기고 직업운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신이 중요한 거야. 내가 필요한 게 들어올 때 나머지 걸 다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땅이 적은데 나무가 들어와. 그럼 이 땅이 갈라지니까 관제수로 보는 거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고 이 땅을 갈라지면 위장이나 소화력도 약해지는 거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 그럼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그럼 지하수가 올라면 물이 많아지겠죠. 그럼 사업장에서 부인 이런 걸로 인해서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필요한 걸 알았잖아. 그러면 이 화가 들어오거나 토가 들어올 때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대운을 우리가 한 60%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 태양, 왜 태길이 중요하냐면 이런 사주 되게 아까워요. 만약에 신은 모르지만 이 사주에서 만약에 지지에 오화가 있어. 그러면 대박 나는 사주. 그러면 이 오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태길. 날짜를 이렇게 정해지거나 이랬으면 이 사주에 이 날에 나왔는데 그럼 이런 전화가 오세요. 시간 좀 이럴 때는 오후에 나면 돼. 오후라는 건 낮 쉽게 말해서 11시 반서부터 1시 반에 나면 기가 막힌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길이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게 왜냐면 사주란 건 뭐냐면 탯줄을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오늘 만약에 애를 낳았어. 그럼 탯줄을 딱 잘라. 그리고 나서 만한 걸 딱 봤어. 천체도를 딱 보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화하고 토성이 태양 뒤편에 있었고 금성, 수성, 목성이 지구에 가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기운이 많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럼 운에서 만약에 이렇게 사오미 이 화나 토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주가 기가 막히게 잘 사는 사주가 되고 관직을 갖게 되고 장관이 되는 사주. 그럼 이 대운만 맞추면 되거든. 그래서 태길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사주를 더 좋아지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까지만 맞춰두면 기가 막힌 사주가 되겠다. 그럼 대운이 지금 뭐냐? 대운이 지금 기축대운이에요. 이 기축이라는 건 이 기토라는 건 습한 땅이고 이 축토라는 거는 꽁꽁 얼어있는 땅이야. 땅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얼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75세까지가 이 축이야. 얼어있는 땅이란 말이야. 그 땅이 아직 얼어있단 말이야. 좋은 건 이 땅은 멀리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땅은 얼어있어. 근데 올해는 왜 지주위로 올라가느냐? 올해는 을사년이에요. 이 을목이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나무가 들어왔어. 나무가 들어오면 어때? 땅이 갈라지니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본 거야. 또 역학에 대해서 자연을.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제일 약점은 뭐냐면 병신합이 있어요. 왜 신유? 이 신유라는 건 나무 위에 한마디로 이 고철 금이 있는 거고 성격이 달라. 싫어해. 이 나무가 많아지면 칼이 부러지거든. 그 다음에 병신이라는 건 금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 화는 금을 녹이고 금은 불을 꺼버려. 쇳덩어리가 많아지면 불이 꺼져. 그럼 상극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야. 합이 되거나 합이 될 때가 있고 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을묘야. 그러면 이 합이 안 돼요. 을경합금이 안 돼.
그냥 묶여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라는 건 뿌리에 묘목을 기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기운이, 예를 들어서 경금이 왔어. 이 경금의 을목은 을경합, 한마디로 큰 바위에 이끼가 되는 거야. 근데 나무를 버리고 이끼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게 어려운 거야, 이 역학은. 이 그림 그려서 화 들어오면 좋고 토 들어오면 좋고 되게 풀기 쉬워. 근데 이 역학은 뭔가 들어와서 변하게 되는 기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각기합도, 을경합도, 정조, 그 다음에 지합도 있고 삼합도 있고, 어떤 기운이 와서 변하게 하는,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운명인 거야. 뭐가 들어와서 이 기운이 자꾸 바뀌는 거거든. 근데 이럴 땐 어떠냐, 이 합이 안 되니, 이 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올해가 을목이 들어와서 이 병신합을 깨버려, 을신충으로. 그럼 충이라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을신충으로 때리니까 이 병신합이 깨지니까 이 병화가 살아나는 거야. 그럼 햇볕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올해가. 거기에 밑에 지지가 사화야. 이 사화라는 거는 이 을목이라는 건 이 불 위에 나무기 때문에 힘이 없어. 힘이 없는 게 신금만 때려주니까 이 병화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 사화 안에는 지장간에 무토가 있어요. 큰 산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경금이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이 사화 안에는 병화가 있어요. 근데 이 병화가 암 앞에서 이 신금을 합이 돼서 물을 만들어내려고 그랬는데 이 신금이 들어와서 을목이 신금을 깨니까 이 합이 안 돼. 그럼 이 병화를 쓸 수 있는. 그럼 올해는 1년이. 근데 삼재야. 삼재라는 건 뭐냐면 1년에서 쉽게 말해서 이 9년을 살아서 이 3년 동안 기가 3배 세지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화가 삼재란 말이에요. 올해 25, 26, 27년이 다 화야 사실은. 그러면 이런 사주는 이 삼재가 좋은 삼재다 이 말이에요. 기운이 3배 세지는 거야. 그러면 이 불이 60%가 돼.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축토예요. 그러면 조기 대선보다는 어차피 대통령이 다시 직무 복귀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조금 일찍 개헌을 해서 조금 일찍 2026년이나 7년도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왜? 내년에는 쉽게 말해서 제일 좋은 오화가 들어온다. 아까 얘기했죠, 이 오화가 제일 좋다고. 이 시에 오화만 얻으면 쉽게 말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사주예요. 다 돌아가거든 운이.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병호, 햇볕하고 이 오화가 들어오니까 만약에 개헌이 돼서 조금 일찍 당겨지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면 돼. 올해는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근데 내년이 되면 이 무토가 들어와요. 76세가 돼. 이 무토가 제가 항상 했죠. 이 대통령이라는 건 임기 중에 대운이 좋아야 돼. 그래야 쉽게 말해서 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대운이에요. 올해부터 1년운이 되게 좋아. 화가 들어와 사실은. 그래서 지지율이 진짜 20%도 안 되는데 지금 50%가 됐다고. 물론 대운이 1년이 좋아지니까 다시 대통령을 복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80% 정도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한 20%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운이 좋아서 대통령으로 계속 하는 게 운이 좋은 건지 80%로 나머지 20%는 제 생각인데 그냥 대통령 안 하는 게 더 행복한 게 한 20%가 되지 않나. 그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있으면 쉽게 말해서 국방부 장관 와요.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함대예요, 함대. 물론 항공모함은 미국이 더 많아도 이 함정 수는 지금 중국이 한 400척이면 지금 한 300척밖에 안 돼요. 이 패권 다툼에서 이 쉽게 말해서 함정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조선술.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국에 지금 얘기한 게 뭐냐, 조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빼고는 조선 기술이 제일 발달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이런 쪽이에요. 조선이 지금 중국 빼고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렇다 해서 미국이 쉽게 말해서 야 우리 배 좀 만들어줘 중국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럼 트럼프의 약점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선이에요. 우리가 쉽게 하면 함대도 만들어주고 수리도 해주고 그럼 막대한 외화가 들어올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밖에 없어요. 뭐 다음 달 쉽게 말해서 국방부 장관 미국 부장관 와 탄핵됐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항상 트럼프는 화가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고 천재성이 있어. 윤 대통령 화가 없어. 트럼프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윤 대통령 물 많아. 또 윤 대통령한테는 화가 없으니까 트럼프하고는 최고의 궁합이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돼서 우리나라는 더 잘 살게 된다고. 윤 대통령만 복귀만 되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금. 사주를 보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 위에 국익이고 국익 위에 나라 사랑은 마음인 거예요. 헌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마음, 국익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헌법 기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 군인들, 교수, 판사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것만 봐. 코앞에만.
오로지 그 법적인 거고 오로지 그 애들 가르치는 거 교육 그런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좀 더 오세훈 걸 좀 풀어드릴게요.